자, 30페이지 바람직하고 완전한 여행의 계획 볼게요. 자, 여행 계획의 수립과 준비, 여행의 시작은 계획이래요. 목적지를 상상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람직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한대요. 자,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건강, 그 다음에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소지품. 그래서 어떠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여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자, 보면은 국가별 항공사별로 다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대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그 다음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그래서 요즘은 보조 배터리 또 수화물에 실으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예전에 교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정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음식물을 씹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그래서 항상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서는 이제 가위로 항상 음식물을 이렇게 잘게 잘라서 이렇게 씹어서 먹었었는데, 여행을 가면은 사실 외국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권이면 상관없는데, 그때 선생님이 일본을 갔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잘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가위를 영어로 달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일본어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나는 여행을 가니까 아예 가위를 가지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위를 챙겼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엑스레이에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가위 이거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버리고 일본에 가가지고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가위를 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여행 가방 꾸리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여행 가실 때 짐이 많아요? 아니면 적나요? 선생님은 맥시멈이에요. 선생님은 1박 2일을 가든 2박 3일을 가든 3박 4일을 가든 항상 캐리어는 가장 큰 거. 이제 1박 2일 정도야 이제 괜찮겠지만서도 2박 3일 정도가 되면은 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 같아.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여행을 갈 때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자, 여권 사본. 혹은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찍어두는 거.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여권은 사진을 찍어둬요.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이런 것들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작은 가방, 휴대용 가방을 준비해서 카메라, 지갑, 여권, 휴대전화 등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좋대요. 소매치기가 저기 서양권 국가를 가면은 정말 많대요. 아시아인들 소매치기가.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가방을 눈에 보이지 않게끔 갖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여러모로 유용한 지퍼백. 선생님도 항상 이렇게 지퍼백을 가지고 가요. 지퍼백을 가지고 가거나 혹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다음에 상비약. 선생님도 상비약을 가지고 가요. 그다음에 소화제나 설사약은 아니고 두통약. 그래서 타이레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스 알명수 이제 이런 것들도 챙겨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창고와 파스 이런 걸 준비한다고 하는데, 상처 치료 연고 이런 걸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밴드에 가운데 이 부분에 이렇게 연고가 붙어 있는 밴드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챙겨가지고 갑니다. 그다음에 작은 자물쇠 달기. 당연히 자물쇠 혹은 이제 비번 걸어놓기. 그다음에 이름표도 당연히 달고요. 선생님도 색깔 좋아하는 색깔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띠를 이렇게 막 둘러놔요. 그 다음에 멀티 어댑터. 자, 우리나라는 이제 220V를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거는 공항에 가면은 대여해줘요. 그 자신의 통신사, 그러니까 KT나 SK, LG 이런 데 통신사 가면은요, 멀티 어댑터 좀 대여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로 인증번호 받아가지고 확인해 주면은 본인 확인이 끝나면 대여해 주더라고요. 무료로 대여를 해줘요. 일단 계절 준비물이라고 하는데, 방한용품,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더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얇은 긴 옷 이런 거 선생님은 또 다
챙겨갑니다. 신발도 챙겨갔고요. 선생님 신발도 좋아해서 신발 막 2켤레, 3켤레 막 이렇게 들고 가요. 그 다음에 무게별로, 부피별로 짐을 넣는 위치가 다르게 저 한쪽 면에는 이제 무거운 것만, 이제 반대쪽 면은 가벼운 것만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귀중품, 사실 노트북을 들고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러 출장을 간 적은 없어서. 근데 이제 카메라는 들고 가죠. 그래서 항상 그냥 카메라는 몸에 지니고 있어요. 딱히 수화물 캐리어에 넣어서 가져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짐을 나는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바람직한 여행은 폭넓게 정의가 된대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여행자와 여행지 모두,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생태, 공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은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비방하는 막 저런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저 나라 사람들은 되게 별로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여행 계획도 세워야 하고요.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자, 떠나기 전에 공부하자. 좀 2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2가지 케이스인데 뭐가 있냐면 선생님은 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고 가는 편이에요. 근데 선생님 남동생은 가서 보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꼭 떠나기 전에 공부하고 가세요. 그래야 맞아, 이거 내가 책에서 봤던 건데, 맞아, 나 이거 TV에서 봤던 건데, 우와 신기하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꼭 떠나기 전에 공부하셔야 돼요. 계획을 할 때요. 선생님은 막 일부러 그 나라 영화도 찾아보고 그 나라 드라마도 찾아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요, 그러거든요. 자, 이동하는 과정도 중요하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타고 갈 것인지. 선생님은 블로그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한번은 선생님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이제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었어. 기차 플랫폼이. 그러니까 뭐 1번, 뭐 2번, 뭐 3번 플랫폼,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있었는데 몇 번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대충 여기가 맞는 것 같아라고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맞아, 저 기차 색깔이야. 네이비 색깔 기차 타면 우리는 맞아 라고 했더니 선생님 친구들이 도대체 얼마나 블로그를 뒤져봤길래 기차 색깔을 보고도 아느냐, 그렇게 물었었거든요. 꼭 이러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도 중요해요. 자,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요. 머문 흔적을 남기지 말고요. 절대로요, 여러분들 외국 가면은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선생님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몰라,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길가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되게 미개한 사람 같아요. 아이들도 아니고 꼭 분명 쓰레기통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는 쓰레기통이 없진 않잖아요. 근데 꼭 길가에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길가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물을 아껴 쓰자.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샤워 횟수도 줄이고 뭐 옷 등의 세탁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데 아껴 쓰긴 아껴 써야겠죠. 그죠? 이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5번, 없는 것을 찾지 말자. 무선 인터넷. 외국에 나가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무선 인터넷.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우리나라보다 더 느린 것 같고 근데 사실 해외에 나가서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내려놓고 돌아오자. 기념이 될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지의 물품을 주워오지 말자.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절대 낙서하지 마세요. 절대 낙서하지 마세요. 막 뭐 누구누구 왔다감 이런 거 정말 미개한 민족이 하는 짓입니다. 어디 가서 보면 막 한국말 써져 있어. 그 사람들 한국 가서 찾아가지고 뚜드겨 패주고 싶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방명록을 쓰는 란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걸 쓰는 란이 있다고 한다면 쓸 수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문화재, 선생님 얼마 전에 담양이라는 곳에, 전라남도 담양이라는 곳에 그 대나무가 있는 중록원이라는 곳을 한번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대나무에 낙서를 그렇게 해놓은 거야. 누구누구 왔다가 하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대나무가 한 마디가 자라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연 낭비이고 자연 훼손이야. 절대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국인의 여러 가지 성향 한번 볼까요? 우기기도 1등,
그런 거 있어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라고요. 막무가내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달래. 이것도 너무 미개한 행동이야. 물어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념일로 왔는데 뭐 이런 호텔에는 그렇게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니? 라고 물어는 볼 수 있지만 요구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와이파이 찾는 거. 참 그쵸. 우리 핸드폰 없으면 살기가 쉽지 않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스마트폰 되게 좋아하는데 해외 여행을 가서는요 조금 내려놓는 편이기는 해요. 내가 해외에 있는데 굳이 네이버를 켜서 뭐 블로그를 켜서 뭐 SNS를 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빨리빨리 다양하게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빨리빨리 많이 보고 싶어서. 자유여행자, 맞아요. 선생님도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을 또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고 싶은데 가고, 선생님 박물관 이런 거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혹은 뭐 주상절리 제주도 가서 난 성산일출봉 막 이런 데 꼭 올라가고 보고 싶어. 근데 그런데 못 올라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패키지로 가면은. 그래서 선생님도 패키지 여행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던 것 같아요. 패키지 여행은. 자, 등산복 차림. 근데 등산복이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요 되게 격식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바지 입고 학교 등교하는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해외에 갈 때는 등산복보다는 차라리 뭐 후드 집업, 후드티 혹은 뭐 트레이닝복 이런 걸 입는 게 더 나은 거지, 등산복 뭐 노스페이스 뭐 K2 뭐 이런 옷 알록달록한 거 그런 거는 좀 예의 없는 거라고 서양인들은 생각을 한대요. 자, SNS에 바로 업로드, 단체 사진 좋아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한번 답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바람직한 거, 바람직하지 못한 거.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의 과제예요. 자, 오늘의 과제. 바람직한 여행자. 자, 퀴즈. 내가 여행을 한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여행하고 싶다. 위에 예시 6가지 있죠. 간략하게 뭐 한 줄에서 2줄 정도 써보세요. 그냥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쭈르륵 타이핑 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죠? 선생님 과제 어려운 거 절대 안 내주잖아요. 자, 3번. 안전여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대처.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해외에 나가면은요. 여기 나와 있네요. 해외여행 시 국가별 맞춤형 로밍 문자 전송, 문자를 이렇게 전송을 해줘요. 그 지역에 대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해외와 연결되는 비행기가 다 끊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귀국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사관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귀국을 할 것인가, 외교관, 대사관에서 많이 도와줘서 한국으로 다 귀국을 할 수가 있었었죠. 자, 여행 시 발생한 문제들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례 1번. 지갑이 없었대요. 뭐 짐을 갑자기 뒤지고 경찰로 위장을 했대요. 그다음에 사례 2번. 호랑이 사파리에 나섰대. 호랑이 보러 갔대. 근데 준 맥주를 마셨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대. 그다음에 3번. 세 번째는요. 단기 취업차 케냐를 방문을 했대요. 근데 마약 사범으로 몰렸대. 갑자기. 근데 배달해달라고 했었대요. 선생님도 맞아 그런 적 있었어요. 선생님도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선생님 대학생 때였어요. 어떤 할머니가 막 선생님이랑 선생님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이거 검은 봉지 좀 들고 들어가 주면 안 될까? 우리가 짐이 너무 많아서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옆에 계셨던 어떤 한국인 어른분께서 학생들 절대 그거 들어주면 안 된다고, 혹시 학생들이 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거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외 나가서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는 해야 합니다. 자, 안전지식의 중요성. 자, 지진, 해일 이런 거 일어나면은, 그죠? 그래서 대피시켰대요. 그래서 해변에서는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었대요. 대단하죠, 이 소녀가. 자, 안전여행을 위한 10계명. 자,
내가 소매치기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복장, 어떤 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매치기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래요. 너무 웃긴다. 가짜 경찰이 많으니 검문? 선생님은 단 한 번도 검문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문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개인정보가 많은데 그래서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방금 얘기했죠. 짐을 운반해달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돼요. 그다음 분실했을 경우에는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요.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삼가하래요. 그러니까 막 오버하는 거, 막 괜히 날뛰는 행동들 상비약 꼭 중요시하고요. 왜냐면 내가 먹던 약을 먹어야 내 증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생기는 거지. 갑자기 약을 사 먹으면 해외에 있는 약을 사 먹으면요, 뭐 내가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먹으니까. 자, 여행자 보험 이건 꼭 가입해야 돼요. 선생님도 해외 나갈 때는 꼭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차량 통행 방향. 우리랑 자, 단순하게 보자면 일본은 방향이 반대죠. 그런 것들. 자, 여행지 정보 그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근처에 뭐 편의시설이 어디에 있고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되게 많아요. 의사소통 대비책 간단한 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자, 이거 과제. 두 번째. 자, 여행 정보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는 어떤 것들?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의사소통 대비책.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파파고예요. 파파고가 짱인 것 같아요. 파파고는요, 어떤 뭐 예를 들어 메뉴판에 글자가 있잖아. 그럼 그걸 사진을 찍어. 그러면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줘요. 대신에 좀 한정적이기는 해요. 그래도 번역해줘요. 정확하게 번역이 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설렁탕, 갈비탕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뭐 그래도 뭐 보일드? 옛날 뭐였었지? 보일드 뭐 어쩌게 끓여진 그 다음에 뭐 숲 맞아 이런 것들. 우리 갈비탕이 딱히 다른 말이 없나 봐요. 숲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수프 같은 거를. 자, 그래서 우리 1단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행의 의미와 종류,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변화, 그 다음에 GIS, 지리정보, 그 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 GPS.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GPS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했고요. 다음 시간에 2단원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제 총